고요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집에 얽힌 전설은 무수히 많았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마을 외곽의 한 농가로 여행을 갔다. 도착 후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을 주민에게서 계신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민수와 친구들은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민수와 친구들은 플래시를 준비해 귀신집으로 향했다. 길게 자란 풀숲을 헤치고 오래된 목재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썩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먼지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황폐해져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농담하며 두려움을 덜어내던 친구들은 점점 분위기에 압도돼 조용해졌다. 민수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이상하게도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2층에 올라서자 그곳은 훨씬 더 으스스했다.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민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다. 민수는 피아노 덮개를 여는 순간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피아노 건반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소리가 났다. 민수는 깜짝 놀라 방을 뛰쳐나왔고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곁에 있던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친구들을 찾아 1층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친구들이 불안에 떨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모두 방금 전 민수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며 더 이상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나와서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뭔가 뒤따라오는 기분은 여전했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하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막상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마을을 둘러보며 그 집에 얽힌 진실을 알기 위해 조사하기로 했다. 마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사실 갑작스러운 살해 사건의 피해자였다. 살해범은 가족의 지인이었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미제로 남아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민수는 그 집이 단순히 귀신의 집이 아니라 억울한 영혼들의 사연이 담긴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자리 잡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해 함부로 호기심을 갖지 않기로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짐이 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그 집의 영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듯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후로도 몇 번 마을을 방문했지만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그 집에 얽힌 슬픈 전설만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수연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방학 동안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에 머물고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주변은 항상 고요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궁금증과 약간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연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집 바깥으로 나가 마당 한쪽 끝에 다다르자 오래된 우물 옆에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어린 소녀가 하얀 옷을 입고 우물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소녀는 귀신같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연은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소녀가 그녀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녀가 잠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소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눈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검은 구멍처럼 보였다. 소스라쳐 놀란 수연은 집 안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침이 올 때까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이 꿈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란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큰 비가 내렸을 때 그 우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었지. 그 아이는 하늘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구나.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수연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수연은 방학이 끝날 때까지 가슴 깊은 곳에 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지내야 했다. 수연은 방학이 끝난 후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하얀 소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 그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수연은 도시 근교의 한 폐허가 된 건물에서 그것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 친구들과 폐허를 둘러보던 중 수연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혼자 건물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하얀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번에도 그 소녀는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다. 두 소녀가 가까워지자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우리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늘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있던 수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가는 곳마다 낯익은 기운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어디에 있든 그녀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 시골집 근처에 우물을 다시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 하얀 소녀가 남아 있었다. 어린 날의 그 불가사의한 만남과 이후의 경험들은 수연에게 평생의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녀는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단지 상상에 불과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로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씩 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녀의 고요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늘 함께 할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가로웠지만 몇 가지 독특한 이야기들로 인해 종종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잔디밭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근처에 위치한 작은 공원을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은 주로 가족들이 와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해가 지면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긴 했지만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이었고 친구들과 동네에서 늦게까지 노느라 집에 돌아오는 길이 늦어졌습니다. 그날따라 둘러싼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고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다니던 길을 따라 공원의 가장자리를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도중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갑자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발을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깊은 눈동자, 그리고 얇게 미소 짓는 입술. 그녀는 마치 현실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가니?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밤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특별히 공원 근처에서는 말이지.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고 몸을 돌려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몇 걸음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친구들은 그냥 겁쟁이라고 놀릴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방과 후 학교 도서관에서 공원에 관련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몇 년 전 공원 근처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속 여성의 사진은 그날 밤 제가 본 여자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공원에서 자주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공원 주변을 피하며 지냈고 그 일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했던 경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곤 합니다. 지금도 이따금씩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하죠. 그때마다 저는 그녀가 제게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밤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특별히 공원 근처에서는 말이지.